MBC의 시추세입니다. 백지연 씨가. 시추세. 예. MBC 뉴스는 백지연 투입 전과 후로 나뉜다고요. 아, 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가 어디 할 때 이제 제가 여성 앵커가 되니까 보통은 남성 앵커가 고정이고 여성 앵커가 맞아요. 바뀌는데 제가 고정이고 이제 남성 앵커가 이제 바뀌는데 계속 남성 앵커가 주요 뉴스하고 여성 앵커는 끄트머리에 조금 하다 말고 이제 이런 식의 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거는 옳지 않다. 같이 진행하는 앵커인데. 그래서 이제 자꾸 주장을 했죠. 오히려 후임 앵커보다 제가 경력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왜 여성 앵커는 이렇게 끄트머리 뉴스만 하느냐. 양수액상에 이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난 열심히 하는 전문 직업인데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로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서 그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지그재그가 맞아요, 당연한 맞아요. 것 네, 같은데 네. 이제 그 누군가는 앞에 서서 큰 소리 내고 주장하고 벽을 깨고 천정을 높이고 막 이런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다음에 해외 취재를 나가면 그때는 해외 여행 그렇게 많지 않은 세대니까 해외 취재를 서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남성 앵커만 나가고 여성 앵커는 항상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왜 그러냐. 그 제가 뭐 워싱턴 걸프전 났을 때도 워싱턴에 특파되고 뭐 유엔 가입할 때 뉴욕에 투입되고 그다음에 북경 아시안 게임 할 때는 북경에 제가 투입되고 해서 생방송으로 하는 그런 것도 이제 기록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죠. 이게 당연한 건데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백지연 씨가 처음 깨 나간 사람이 있는 거지. 사실은 이런 뉴스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사회에 당연한 일이 예전에 누군가가 깨트리고 맞아요, 나간 사람이 맞아요.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결혼하면 그만두는 시대였어요. 맞아요. 그렇죠. 예. 제가 임신 9개월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요. 그때는 MBC 여의도였잖아요. 여의도 성모에 여의도 성모로 옮기고 그러니까 여차하면은 생방송하다 뛰어간다 뭐 그런 해서 병원도 옮기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아나운서로 아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저는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지만 바로 보도국으로 옮겨서 기자로 하면서 앵커를 해서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임신했는데 아침 9시에 출근해서 하루 종일 취재를 하고 저녁 때는 생방송 9시 뉴스라 해서 14시간 근무를 했더니 이제 임신 중독증처럼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신발이 어떤 것도 안 맞는 거예요. 남자 신발도 안 맞게 부었어요. 그래서 그 슬리퍼를 신고 9시 뉴스를 할 수 있을 때까지 했죠. 태교를 뉴스로 맞아요. 저희 아들은 뉴스가 태교여기서 좀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자 우리 저 백지연 씨가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송 사고가 많은데 역대급 그래서 저도 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예. 그렇죠. 그건 워낙 유명했고 해외 토픽에도 났는데 내 귀에 도청장치. 그때 제가 뉴스 앵커가 되고 나서 3개월 정도 있었던 일인데 생방송을 하는데 뉴스 할 때는 카메라 딱 석 대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앵커만 있고 이제 가끔 속보가 들어오면 이제 막 누가 뛰어들어와요. FT 같은 근데 분들이. 이제 자주 들어오니까 저는 진행을 이제 이 옆에서 강성구 앵커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의 순서로 받을 차례. 넘어오니까 네. 저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뉴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와서 새로 오신 분인가? 처음 보는 분인데 누구지? 근데 너무 가까이 오신다. 이랬는데 카메라 라인이 있으면 카메라 앞으로는 누구도 못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카메라를 딱 넘어서 했는데 빛의 속도로 오더니 마이크를 확 뺏어서 내 귀에 도청장치도 있습니다. 방송 그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목요일 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서울시는 새로운 지하철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귓속에 도청 장치가 들어 있습니다. 저는 갈고리 똥. 얼마나 놀라셨다. 뉴스 도중에 웬 낯선 사람이 들어와 생패를 들었습니다만 별 건설 시기를 보면 1단계로 3호선 연장과 5호 7호선 신설은 그 이제 제지가 안 되니까 스태프들이 이제 뛰어와서 이렇게 그렇게 제압을 하기 때문에 제압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겁이 원래 많고 무서운 영화도 못 보고 그러는데 제가 카메라만 앞에 서면 안 떨리는 거예요.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저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다니 하고 다시 그냥 바로 했죠. 진짜. 그냥 관망하시듯이 아니, 이런 아니, 해괴망측한 그러니까 정리가 일이 잘 있다니. 됐으니까 어쨌든. 이제 제압을 해서 나가셨고 이제 바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뉴스를 해야 되니까 저는. 이현재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서울올림픽 행사에 참가하는 그래서 뉴스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뉴스 전달자가 뉴스 메이커가 된 거죠. 그렇지. 그게 뉴스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방송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그 사고로 지금도 회자되죠. 진짜 큰일이 안 일어나게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굉장히 사실 그 이렇게 뉴스 센터에 들어가는 게 쉬웠어요. 아무나 막 쑥쑥 들어가고 또 중간에 물도 가져가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철옹성이 됐죠. 그래.
그래서 오히려 제가 생방송 하는데 이 카드를 안 갖고 와서 다시 뛰어가서 다시 갖고 와야 그 돼요. 정도로? 그 정도로. 옛날에 그 저기 그 SBS에서 그 인기가요 할 때 누가 와가지고 이훈이가 그때 이훈이가 이게 좋으니까 맞아. 제압했어. 제압해가지고 맞아, 한때 그걸로 맞아. 이훈이가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 네, 12월 첫째 주에 보내드리는 해마도 축구가요. 아, 네, 죄송합니다. 아, 너무 극성 팬들이 많으시기 때문에요. 네. 예전에 그 경제 TV에서 파리 날아들어서 나라의 경제 얘기하는데 파리가 날아. 팔이 그런 건 너무 많아요. 그 야외에 나가서 생방송을 하면 조명을 아주 강하게 켜잖아요. 그러면 온갖 곤충은 다 날라와요. 그러면 입속으로 들어가요. 그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꿀떡 하고 하는 거예요. 응. 들어가겠죠. 생방송인데. 그냥 모기도 들어가고 파리도 들어가겠죠. 뭐 날타리도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꿀떡? 꽤 그런 멋게 얘기를 좀 드셨겠다. 해맑게 하시네. 멘털이 좋으신 분이야. 흔들리지 않고 꿀떡. 카메라가 있으시면 완전 강해지시는 것 같아요. 자, MBC 뉴스데스크의 신화입니다. 백지연 씨가 최초, 최연소, 최장수 타이틀을 지금 모두 보유 중이라고요. 네. 저도 그렇게 오래 갈 줄 몰랐어요. 네. 누군가가 중간에 이렇게 바꿀 줄 알았는데 오래 했네요. 한 8년 하셨나? 네? 몇 년 하신 거예요? 저 8년 3개월. 예. 근데 사실 제가 시작한 게 88년이에요. 너무 옛날 사람 같죠? 서울 올림픽 때. 우리나라가 사실 요 몇 년 사이에 아주 네. 놀랍게 발전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때는 어떤 시대였냐면 어디 여자가 감히 암탉이 오면 망해 뭐 이럴 때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오디션을 통해서 1등을 해서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3개월 만이에요. 와, 어우 대단하시다 진짜. 예, 대학교 그럼 이제 그 당시 이제 지금처럼 이제 코 앵커신 거죠? 네, 그렇죠. 코 앵커죠. 엄기영 씨랑 같이 하신 거 누구세요? 아니에요. 엄경 앵커는 뒤에. 제가 하는 동안 3번이 바뀌었는데 엄경 앵커는 3번째고 강성구 앵커. 강성구 사장님 네. 머리 하얀신 분. 네네네. 어. 강성구 앵커 다음에 추성춘 앵커. 도쿄 특파원 추성씨입니다. 그 다음 3번째가 이제 엄경 앵커. 예. 그래서 제가 수습 사원일 때 이제 회사에서 우리도 이제 여성 앵커를 투입해서 코 앵커를 해보자 이렇게 돼서 사내 오디션을 했는데 저는 이제 수습 사원이니까 자격이 없는데 그냥 선배들 하시는데 가서 너희는 견학해 이렇게 해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이제 1등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수습이 1등해? 이건 무효. 그래서 다시 한 거죠 오디션을. 그래서 전체 사내 오디션을 2번째로 다시 했는데 또 1등이 나요. 또 1등. 예. 또 1등이라는 말이 놀랍지 않아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그 시대. 그 시대는.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 사람들이 TV 뉴스를 많이 안 보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TV 뉴스를 보는 게 하루의 모든 일과였어요. 모든 소식을 채널이 알수 2개밖에 없고 있었으니까. 예, 맞아요.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 한 30%였으니까. 그래서 수습 사원일 때 9시 뉴스를 했고 8년 3개월. 어우, 그래서 이제 대단하시다. 최연소 최장수 앵커를.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카더라라든지 루머 해서 네. 이제 위에서 이제 뭐 찍어서 누른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이제 그때 뒷배가 이제 제가 있었다. 백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증권가 백곰의 딸이다. 큰 손. 백곰이요? 아, 그때 큰 당시에 손. 뭐 증권가 백곰이 있다면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권가 큰 손, 딸이다. 백곰의 딸이다. 그래서 뒤에 막강한 자금력으로 회사를 밀어붙였다. 그럴 수 있. 맞아. 그렇게 생각할 수 10년치 있지. 광고를 샀다. 왜냐면 너무 전에 없던 일이 있으니까. 근데 수습이 앵커 되는 건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진짜 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지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회사에서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모험이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한 뉴스인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해서 뭐 선배가 나는 반대했어. 근데 왜 네가 뽑혔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건 모험이야. 내가 네가 6개월을 버티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뭐이 정도의 그런 오히려 그게 저를 또 좀 강하게 만든 것 같아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열심히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대표 앵커가 되겠어. 누구도 날 내려가라고 못해. 그게 이제 파이팅이 좀 생기는 그래서 거구나. 파이팅이 생긴 거죠, 오히려. 맞아, 맞아. 그래서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독약이 아니라 약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원래부터 멘탈이 그렇게 강하셨어요. 왜냐면 그때는 어린 나이니까 더 좀 상처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회생활이잖아요. 멘탈이 약하디 약하죠, 정말. 그냥 바로 깨지는 유리 멘탈이었는데 그때 너무 마음이 떨려서 아무데도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광화문 백곰대다 헛소문이고 그냥 소시민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제 마음을 이렇게 다지고 아이고 그리고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대단하시네 진짜. 네. 최장수 말고 또 최장신 기록도
지금 보유 중이라고요. 네, 지금 저만큼 큰 사람은 예전에도 없었고 아니 지금도 그 저기 없는 것 있잖아. 같아요. 그분도 커요. 황수경 씨도. 저보다 작아요. 진짜로? 네. 그리고 제가 웃긴 게 전 키가 계속 조금씩 커요? 성장판이 안 다치셨어요? 아니 작년에 환갑잔치 하신 분이. 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저희 제작진이 자꾸 저를 보면 다리기를 재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 유튜브인데 뭐 다 해야지. 그래서 그래서 쟀어요. 근데 못 내보냈어요. 너무 길어서. 아니 너무 이상한 거예요. 산수가 안 되는 거죠. 그 얼마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제작진이 재고 저는 안 봤는데 너무 길게 나왔대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근데 마침 신기하게도 제가 너무 신기하다. 제가 원래 다들 백에 자 하나씩 갖고 다니잖아요. 머리 돌려도 되고 갖고. 자는 필수죠. 그래서 오신 김에 근데 키가 되게 크시더라고. 맞아. 내가 도현이 장도연 씨가 키였거든. 장도연 씨가 키가 네, 저 몇이에요? 장도연 씨 보고 깜짝 저 놀랐어요. 74인데 저도 오늘 좀 74. 장도연 씨도 74예요. 74면 우리 근데 더 저기 커 보여. 백지연 씨가 75니까 웬만한 모델만한 키예요. 근데 지금 확실히 비율이 키 좀 재봐요. 아, 장도연 씨 크구나. 나도 크네. 사실은 골반 어딘데? 위로 정확하게 좀 재주세요. 여기. 다 재고 저기 현이 인중도 한번 재보자. 기다리세요. 저는 너무 애기 보면 예능할 때 키 큰 사람은 더 크게 만들고 작은 사람은 작게 하거든요. 몇이에요? 이게 오잉? 그 뭐야? 109예요. 109예요? 아니 근데 앞에서 멋쟁이처럼 원래 이거 좀 길게 나오는 거면 좀 위쪽으로 하자는데 되게 쿨하시게 더 밑으로 하지 했는데도 109 나와서 109. 우유를 많이 드셨나요? 뭘 좀 알려주세요. 제가 잠을 많이 자요. 잠을 얼마나 자요? 제가 잠을 많이 자고 잘 먹어요. 잠이 진짜 저는 평생 잘 먹었어요. 저는 진짜 할머니 그 연속극까지 다 보고 잤대요. 밤 11시, 12시까지 좀 자라 이러면 할머니랑 그거 다 보고 아침 일찍 잠을 진짜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잠이. 특히 성장기에 일찍 자는 거. 전 밤 9시에 잤어요. 잠을 자야 돼. 맞아. 놀라운데요. 네, 대단하십니다. 아주. 자, 이름이 브랜드인 우리 백지연 씨가 이름 석자를 걸고 직접 프로그램 런칭도 하셨죠. 제가 그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 백지연의 끝장 토론 그거를 오래 하셨죠? SBS 시사 프로를 하고 있는데 TVN에서 강력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예요. 백지연 씨가 와서 그냥 1인 보도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한 몇 개월 걸려서 갔어요. 가서 피플 인사이드 끝장 토론을 기획하고 만들고 제작하고 한 거죠. 기억나는 게 그때 해외 스타들이 게스트로 네. 많이 오셨는데 많이 오셨어요. 제 발로 찾아왔다면서요. 영화 개봉하고 그러면 홍보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영어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무조건 스타가 오면 이쪽으로 오는 그게 되더라고요. 휴 잭맨, 제시카 알바, 뭐 왕과이, 앤더슨 쿠퍼, 뭐 퀸시 존스, 윌아이엠, 틸다 스윈튼 뭐 정말 많이 했죠. 예. 그런 것도 안 시켜주셨어요? 사랑해요, people inside. 너네가 중에 이런 마지막에 그거 시키잖아요. 귀신같이 들어온다. 했어요. 그죠? 아니, 꼭 외국분들이 오면 마지막에는 그걸로 다 마음을 싸게 여쭤보고 사랑의 싶은 피플 게 인사이드 다시 한 번만. 사랑해요, people inside. 지금 이 서로의 마음을 믿고 있는 새로운 꿈을 만드는 또 다른 세계 찾아가 만나면 좋은 친구네